여러분들 시사인 단독 보도를 만나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내용이라 함은 뭐 그런 겁니다. 그 법인 자격이 아예 없었던 회사라고 해요.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시사인 취재 결과 이 회사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분석을 맡겼을 시기가 2023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맡겼거든요. 근데 작년 2월에는 그때 이미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법인 등록 말소란 얘기는 법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법인의 자격이 중단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법인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 과정을 시사인이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주 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 6종, 이건 이제 미국의 공식 문건이겠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2가지 서류에서 6가지의 서류 중에 2가지 서류를 자료를 확인해서 그 근거로 약 4년간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밑줄 쫙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요. 일단 야마가 중요한 거니까, 핵심이 중요한 거니까, 자격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영업세라는 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세라고 한다면은 우리 보통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라에 내는 세금의 한 종류죠. 영업세금을 내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텍사스 주로부터 받게 됐고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고, 이 문건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시에 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이름이 떡하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의 공식 문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재밌는 것은 요 다음부터 보셔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주목을 해줘야 돼. 기사를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시사인의 이 어떤 취재 기술 들어갑니다. 잘 봐주십시오. 액트지오가 이 자격 박탈 상태였던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분석 업무를 맡겼다. 말소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 시기에 맡겼다라고 월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취재를 한 이제 주하은 기자, 시사인 쪽에서 어떻게 이제 확인을 했느냐?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자격 박탈 상태의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기 위해서 한국석유공사 측에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블라블라블라. 이제 우린 정당했고 어쩌고 저쩌고 자격을 박탈당할 사례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한국공사 측은 당연히 이건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아니야, 액트지오는 훌륭한 회사야. 액트지오는 법인 말소 상태 아니었어. 기타 등등의 이제 이런 해명을 할 거 아니에요.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시사인은 한국석유공사 측에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를 근거로 질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국석유공사 입장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법인 공시 사이트를 근거로 질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국석유공사 입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 기록에 따르면이라고 이쪽 석유공사 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시사인이 확보한 문건이라는 거는 지금 텍사스 주 정부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이쪽에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라서 출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공사 쪽은 법인 공시 사이트 쪽을 근거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사인은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텍사스주의 국무장관실에 있는 액트지오 자료 6종을 갖고 와서 그 중에 2종에서 확인을 한 것이다. 당신들이 의뢰를 맡겼을 때 이 법인은 살아있는 법인이 아니었어요. 라는 근거를 들지 않았어. 그냥 질문한 거야. 네.
자격 박탈 상태였는 거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석유공사는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 기록에 따르면 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시사인이 마지막 문장을 잘 보셔야 돼. 법인 공시 사이트를 근거로 질의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자료가 따로 있어. 추가로 물어봤어. 다시 한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공사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니네랑 다른 시각임. 이게 다예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법인 공시 사이트,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opencorporates.com 기록에 따르면 액트지오사가 세금 절차 납부하고 있고 문제가 해소됐다고 기록된 것으로 등등 이제 이런 주장이죠. 반론입니다. 어쨌든 반론은 설명드려야 되니까 반론인데 다만 어떤 것이 더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인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라고 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저는 저의 의문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걸로 좀 좀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조선일보가 아주 친절하게 인터뷰 해줍니다. 자, 멋있어. 자, 보시면 야, 멋있어. 아, 멋있어. 아, 우리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님 멋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딱 하니 그냥 이렇게 멋있게 딱 요렇게럼 해가지고다가 멋있게 이제 우리 고문님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우리 조선일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심층적인 인터뷰. 조선일보 단독이라고 나와 있는 멋있어! 우리 아브레우 고문님 멋있어! 라고 이제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단독 인터뷰입니다.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왜 시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아브레우 고문이 설명한 기사이거든요. 요 사진만 딱 보더라도 멋있어.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더 기자회견 내용을 보충해주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냥 기자회견의 불충분한 부분들을 이 인터뷰로 좀 채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증? 그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시면 돼. 근데 이걸 보고 나서 그렇구나. 야, 역시 믿을만한 기업이구나. 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사다. 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은 세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존에 이번 주에 제기가 됐던 의혹들에 대한 완벽한 해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는 기자회견을 보충해주는 설득력을 좀 더하기 위해서 이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도 매장 가능성을 인정했고 시추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어제 사실 기자회견의 명언은 이분의 명언은 20%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다. 그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도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았다. 10몇 %였는데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설명이었고 하지만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건 사실 나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추해봐야 한다. 요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추를 해봐야 된다. 시추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뚫어봐야 한다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가능성은 다 이제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고 시추를 해봐야 안다. 이런 해석을 듣고도 시추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야, 근데 너는 솔직히 그냥 이거 분석해주고 컨설팅하고 돈 받아먹고 시추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 내면 그게 네 역할이니까. 우리 아브레우 고문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야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추해봐야 안다. 에? 지금 정부에서 노르웨이 시드릴사랑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추 계약까지 이미 맺어놓은 상태에서 시추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시추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되냐 기냐 아니냐. 우리 정치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이 당선될 것 같냐 아닐 것 같냐.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의견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컨설팅을 내주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계속 이 의견을 확장적으로 내야 되겠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안 된다고 할 거야? 근데 뭔가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수세적으로 나온 것 같아.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 얘기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더불어서 시추해봐야 한다. 예, 요 이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믿고 싶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산유국이 될 가능성.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절차, 과정 이런 거 중요하니까 이제 의혹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몇 천억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방금 누구야? 비봉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집에서 시추하세요. 석유 140억 배를 묻히겠어.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우리 이분을 개무시하는 거고. 예. 참.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조선일보 질문 보면은 그런 질문 많이 나와요. 예, 80% 실패 확률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많다. 응?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반응은 어떠냐? 왜 니네 회사만 그런 결론 내리냐? 이런 질문도 실제 있고요. 앞으로 액트지오가 할 일에 대해서 석유공사 등과 협의하면서 최적의 시추 위치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드사이드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이유는 요 답변 들으실 거 없는 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서 액트지오가 너무 영세하다라는 의문이 나온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단발성으로 여러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함께 일해왔던 이 업계의 특성, 즉 자신의 회사가 1인 기업인 것도 맞고 회사의 위치가 자신의 자택인 것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위치는 안 나왔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누구는 스위스에 있고 누구는 브라질에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요 기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믿을만한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고문을 인터뷰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구멍을 팠어. 안 나와. 거 봐라. 80%의 실패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최소 5회를 뚫어야 되는데 5회를 뚫고 나서 한 번만 더 뚫어보자. 한 번만. 한 번 뚫으면 성공 가능성 더 올라간다. 성공 가능성 더 올라간다. 한 번만 더 뚫어보자. 아니다. 2번만 더 뚫어보자. 위치가 저번에 희망을 봤다. 또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해봐야 된다. 이게 다 이제 모든 문제는 전 대통령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이 직접 발표하면서 더 신뢰를 못 갖는 상황이 됐고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뭐 어떤 그 영역의 전문가나 뭐 박사 내지는 전문가 집단이 산자부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이 안 됐을 텐데 대통령이 지지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시기도 오묘하게 직접 발표해버리니까 대통령의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되는 그림. 그러니까 어차피 정권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는 일단 이게 가능성 있는 거라고 국민들만 설득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빠르게 가는 거야.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좋아! 빠르게 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일단은 시추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계약을 한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 440억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3개월 계약하는데 5공을 파는데 약 5천억이 드는 거고, 그런 대목에서 저는 국회가 이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시추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취재로 내용이 나오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기자들이 강제 수사권이 있거나 강제로 정부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산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운영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에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좀 더 공유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전부 다 못 먹어도 고, 좋아 빠르게 가 느낌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입증 방법은 시추밖에 없다. 뭐 SBS도 이제 이 내용을 보도를,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된 내용이거든요. 유전 요소를 모두 갖췄으니까 일단 파보자. 다만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 입증 방법은 시추다. 이게 뭐하는 시추에이션이야 라고 송첸캄포님이 아까 재밌는 댓글 주신 거. 여러분들 이제 컨설턴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정치 평론가들, 정치 컨설턴트들 주장을 합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해저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구 물리학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결과 기존에 뚫어봤던 실패 요인도 찾았고 매장 가능성이 더 높은 새로운 7개 지역을 찾았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아까 제가 언급한 동해 심해가스전 성공 확률 20%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의 16%보다도 높은 굉장히 양호한 가능성. 그러면서도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나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건 시추! 실제로 파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느냐. 기자회견을 여는 것만으로도 그래 그럴 수 있다. 에? 우리가 잘 몰랐네.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좀 이해가 되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닌가요?